자, 안녕들 하세요. 예. 벌써 또 7월이 시작됐네요. 그죠? 7, 8월 달에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고는 계시죠? 뭘 해야 될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정규 강의 때는 이론 요약에 관한 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론 강의도 아니고 문제 풀기도 아니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목마다 30문제 시험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의 듣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실력 차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집중을 해서 30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늘 세법에서는 조세총론과 취득세에 관한 거 30문제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겁을 줘서 또 안 되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지문을 길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신경 쓰라고. 농담이고 지문은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 건 다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예상문제는 뭐냐? 예상문제는 기출문제를 뼈대로 해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막 잔소리 집어넣고 지문이 길게 된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기출문제만 제대로 복습을 했으면은 대한민국 모든 출판사 예상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방문각이라든가 또는 에듀올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카스라든가, 그죠? 메가란다 뭐 이런 거, 강록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기출문제만 복습을 하셨으면 우리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한 놈만 패면 되니까 방문각 것만 보면은 돼요. 근데 꼭 요때쯤 되면은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인터넷 들어가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다 이것저것 출력을 해놔요. 밤새 아침에 눈 시뻘게. 그 주변 사람한테 자랑해. 그럼 주변 사람은 덕을 봐요. 그나마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준 사람은 불합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좋은 일 하지 말고 오로지 한 놈만 패면 돼요. 그리고 지금 와서도 내가 뭐라 했어요? 갈등 느낄 시간이 없어. 왜 지금 갈등 느껴? 뭐 1차가 안 잡혀서? 얘기했잖아. 평생 안 잡힌다고. 안 잡히는 거 해봐야 소용없어. 안 잡히는 건 꾸준히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좀 더 해가지고 고득점해서 빌려주는 거지. 이제 뭐 1차만 해야 된다, 1차가 안 잡혀서 고민할 필요, 갈등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내가 얘기했죠. 딱 두 가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없이. 두 번째, 끝까지 완주하는 거.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갈등 느끼다. 7월부터 오늘부터 열심히 하자 할까 말까 갈등 느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달 원서 접수할 때 2차 갈등이 또 일어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만 생각하셔. 어차피 갈 길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법 이론 요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압축을 해드릴게. 요거는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지겹더라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요 내용은 확률이 적다. 그러면 체크를 할 테니까, 아니면 동그라미 표시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보든가 말든가. 어떡할까요? 그게 낫죠? 가면 갈수록 줄여야 되는 거예요. 범위는 나올 놈만 패자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자, 이쪽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조세총론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과세요건. 과세요건 4가지가 있다. 끝.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요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과세요건, 과세요건이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뭐냐? 이건 딱 4글자죠.
그럼 4개뿐이 없어요. 첫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세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금액이 얼마냐, 과세 표준, 몇 프로 내야 되느냐, 세율, 4가지가 과세 요건이다. 제가 우스갯삼아 얘기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1, 2, 3, 4, 5. 답이 몇 번? 어이구, 맞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이게 기출문제예요.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내용만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1번 물납 무조건 신경 써야 되죠. 물납이다 그러면 재산세만 연상하면 되겠죠. 재산세다 그러면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 어떤 물건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분할 납부는 3가지가 있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개가 있죠. 그러면 재산세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종부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초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금액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따라서 250만 원까지는 분납이 안 되는 거야. 초과니까. 그리고 초과, 미만, 이상 요게 나올 때는 딱 얼마인 경우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요거죠.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이다. 일단 얼마를 먼저 내야 된다? 250만 원. 그럼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0만 원이 되죠. 분납세액이라는 건 처음 내는 거야, 나중에 내는 거야? 그렇죠. 150만 원은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알아두셔. 그 다음 3쪽에 조세 분류 중에 양과로 1번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과세 주체다. 그럼 보세요. 과세 주체다 그랬으면은 국가와 못분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국가면 뭐라 그런다? 국세. 그럼 국세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요 내용만. 첫째, 뭐가 있어요? 종부세, 무조건 국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다 국세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국세라는 것 알아둬야죠. 농어촌은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한다. 국세. 그 다음에 인지세.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 첨부해야 되겠죠. 국세가 된다는 것.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큰 비중은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국세더라. 물론 이것 말고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세입니다. 안 써도 돼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다 국세입니다. 그러나 국세는 시험 때까지 5개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딱 요 놈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고 그러죠. 지방세는 대표적인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죠. 그 다음엔 공부할 거 없어. 왜? 지방자가 나오거나 지역자가 나오면은 지방세더라. 끝.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5개 위주로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과로 2번 건너뛰어 체크. 동그라미라든가 체크할까요? 동그라미 할까요? 옛날에 체크는 다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그랬었는데 거의 안 나옴. 아주 나를 바보로 만들어. 양과로 2번 체크, 양과로 3번 체크, 양과로 4번 체크,
양괄호 5번 체크. 체크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간 날 때,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세요. 수면용으로는 최고입니다. 용어 자체만.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비중 없는 건 제쳐둡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이건 알아둬야 되죠. 독립성에 따른 분류다 그러면 독립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독립세예요. 그러면 뭐가 포인트냐? 부가세. 부가세는요, 꼭 알아둬야 될 게 얘는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엄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부가세는 부가세 세 글자니까 세 개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교육세를 뺀 나머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오늘 여러 번 나올 겁니다. 부가세 몇 개만 신경 써라? 2개. 또 3개라고 또 누가 그랬어? 2개. 3개 중에 2개. 1번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끝. 그러면 소득세는 따라다니는 애기는 있어요.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요,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소득세를 납부할 세금이 얼마 나왔냐? 100만 원이다. 납부할 세금이 나왔으면 요거에 10%가 뭐가 붙느냐?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내요? 11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따라는 다니지만 소득세는 똑같이 뭐가 된다? 독립세. 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독립세야.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니까. 그런데 감면을 해줄 때가 있어요. 감면이 50만 원이다. 여기 보세요.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납부할 때 나타나는 거고 이건 납부할 세금이 없어. 왜? 감면 받았으니까. 2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납부할 때는 지방소득세만, 납부할 세금이 없고 감면만 받았으면은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뺏는다? 20%.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에 속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2갈래길이야. 납부세액이 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니까 얘는 독립세야. 부가세가 없어. 근데 감면을 해줬으면 깎아줬어. 깎아주고 20% 도로 뺐습니다. 뭘로? 농어촌 특별세. 그럴 때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부가세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2가지 경우 이해 가요? 그래서 문제가 부가세 연결이 나온 문제다 그러면 거의 다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왜? 소득세는 부가세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조세의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 이건 모든 배우는 세금은 다 보통세야. 목적이 없다 이거야. 보는 사람이 임자야. 그럼 목적세는 알아둬야 되죠. 시험 볼 때까지 부동산 세법의 목적세는 5개뿐이 없습니다. 5개는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제일 먼저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 써? 교육세는 됐어. 교통에너지 환경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걷어가지고 시설 유지에만 써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시설? 콕 찍어 소방시설에 대해서 써야 된다. 그럼 5개 중에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요 2가지는 그냥 목적세더라. 끝.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외워야 되느냐? 아니죠. 먼저 지방세. 5가지 목적세 중에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뭐가 된다? 지방세. 안 들어가면 뭐가 된다? 국세.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요, 국세면서 쫓아다니는 부가세면서 그 다음 목적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요거의 반대말이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특히 요 2가지는 뭐냐? 지방자나 지역자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지방세.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지방교육세는 혼자 못 나타나. 부가세죠. 그 다음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남겨두더라도 농어촌하고 지방교육세는 꼭 알아둬. 그럼 2가지의 공통사항은 뭐예요? 부가세다. 그 다음에 목적세다. 차이점은 국세냐 지방세냐,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내기 얼마나 좋아? 국세면서 부가세면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좋잖아. 꼭 알아두셔요. 그걸 하기 위해선 먼저 국세 지방세 개념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조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나와 있죠. 3가지 다 알아야 되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취득 단계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다 기억들은 나셔? 오늘 개강날인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좋아하잖아. 항상 권태가 없어. 그죠? 내 얼굴 지겨울 때가 됐는데 지겨운 게 없어. 뭘 또 좋아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 정 들었어요? 빨리 정 끊어야 돼. 정에 묶이면은 내년에 또 봐야 돼. 안 돼. 우리 이걸로 헤어지자고. 자, 그럼 그깟 되죠. 60점인데 안 되겠어. 그죠? 그렇게 어려운 민법 학개론도 잘하시는데 세법 이깟 거 쌓여졌어. 취득 단계다 그러면 배웠던 거 복습합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취득세.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녀?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는요, 출제 범위는 아니면서도 곁다리로 많이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알아둬야 돼.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냅니까? 2번.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죠. 누가 내야 되느냐?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취득 단계지.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요건 재산세, 패밀리를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재산 갖고 있으면 몰래요? 재산세.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뭐가 쫓아다녀요? 농어촌 특별세. 요걸 우리가 재산세, 패밀리라고 알아둬야죠. 그럼 농어촌도 재산세, 패밀리 들어가는데 한 번도 출제된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 끝. 그 다음에 양도 단계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항상.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여기도 뭐가 따라다녀? 지방소득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뭐가 쫓아다닌다? 농어촌 특별세. 3가지 이해 가요? 이 중에 양도 단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오지선다할 자료가 별로 없어. 그럼 나오면은 취득과 보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유 단계. 그러니까 보유 단계다 그러면 재산세, 패밀리 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취득 단계는 요 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다리 걸쳤는데 요거 잘 보셔요.
지방교육세가 양다리인데 얘는 딸린 애기죠. 그러니까 애기만 나왔을 때는 양다리 걸치는 거야. 엄마가 없으면 딴짓하는 거야. 양다리. 대신 엄마가 따라다니면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가 엄마가 취득세다. 그러면 엄마 따라가죠. 취득세는 무슨 단계야? 취득 단계. 그 다음 엄마가 재산세야. 엄마 따라가죠. 무슨 단계가 되죠? 보유 단계. 엄마가 있을 땐. 근데 엄마가 없이 그냥 지방교육세 끝. 애기만 나왔으면 방황해요.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 경우 이해가요? 엄마가 있으면 하나만 돼. 엄마가 없으면 방황해.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지방소득세. 소득세는요, 보유와 양도, 양다리 걸쳤습니다. 근데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얘 위주로.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따라다니죠. 엄마가 없으면 양다리 걸쳐. 엄마가 있으면 하나만 적용이 된다. 엄마 따라간다는 것. 이해가세요? 그 다음 모든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걷는 건 저항이 없는 세금.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데 그건 공부하지 말아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10%가 부과되는 거야. 근데 왜 신경 안 쓰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종부세 세법 범위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얘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잘 봐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 나오면 앞뒤 볼 거 없어. 뭐뿐이 없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취득과 양도,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그러죠. 그럼 매매계약서에 첨부가 되는 것 뭐가 있다? 인지세. 과거의 인지세는요, 보유 단계도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취득과 양도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활동별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과세되는 건 뭐만 알아두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만 알아두면 된다는 것. 끝.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6쪽에 조세 관련 용어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납세자. 자, 보죠. 자, 용어에 관한 것도 봐야 되니까 납세자, 세금을 납부한 사람. 그럼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뭐라 그러냐?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러면 이 납세자 속에는 의무자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 하나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내 세금을 납부하는, 내 세금. 그런데 두 번째 의무자는 누구냐? 내 세금이 아니야. 그런데 딴 사람이 나한테 걷어달라고 부탁을 했어. 남의 걸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특별징수라는 얘기를 하죠. 해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누구냐? 대부분이 회사 같은 경우 원래는 월급날 공무원이 와서 세금 받아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편리한 사람에게 회사에다 부탁을 하죠. 야, 너 월급 줄 때 세금 좀 떼어줘. 그리고 목돈으로 우리한테 줘라. 그러고 회사 입장에서는 떼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를 특별징수 의무자. 요 특별징수는 원천징수라고도 얘기하는 것 들어보셨죠? 복권에 당첨이 됐다. 복권에 당첨이 됐으면 원래는 공무원이 너 언제 당첨금 찾으러 갈 거야? 연락해야 돼. 그리고 맞춰서 가야 돼. 불편하니까 농협은행에다 부탁을 하죠. 야, 너 당첨금 줄 때 네가 편하니까 세금을 띄고 줘라.
그럼 농협은행은 자기 세금은 아니지만 떼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죠. 누가 된다? 특별징수의무자. 그래서 납세자 안에는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두 개가 포함됐다, 제외됐다? 포함됐지?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 미치겠어. 이 눈치도 없어.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의무자끼리는 요건 내 세금, 요건 딴 사람 세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얘들은 없어. 각계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큰 서비스 해줄게. 답 찾으려고. 예전에는 괄호가 다 보충 설명이야.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보충 설명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출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괄호를 갖다가 내는 거야. 최근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 했더니 괄호 안에 꼭 나오는 게 포함 제외가 나와.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잖아. 10문제 중에 8문제는 제외야. 세법에서. 그러니까 정모르면 괄호 안에 제외, 그럼 맞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함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분석 아니야? 이제 시험 다가오니까 할 수 없어. 이제 공부 안 하니까 답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괄호가 나왔을 때 포함 제외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다 80%가 제외야. 그럼 포함되는 거 한 두 개뿐이 없어. 그건 이따가부터 나올 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괄호 안에 특별징수 의무자 포함 제외 나오면 뭐가 답이다? 제외가 된다. 따로따로니까. 정한되면 요걸 가지고 컨닝해도 되지. 납세자 속에는 포함 두 개가. 근데 얘들끼리는 서로 포함한다, 구분한다, 구분한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셔? 그래서 특별징수란 말에는 꼭 뭐가 들어가냐? 편의상 이 말이 꼭 나와. 이거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야. 이따 또 한번 할게요. 그럼 납세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어요. 제2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말이 나오냐? 당사자가 내야 돼. 당사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그럼 너를 대신해서 걷겠다. 그래서 가름하여 이 말이 꼭 나와요. 가름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납세 의무자야, 너한테 걷어야 되는데 네가 능력이 없네. 그럼 널 대신해서 배우자한테 걷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자. 연대납세 의무자는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온다. 그럼 여러 명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연대납세 의무자. 대부분이 동업자 개념이 되죠. 네가 안 내면 동업자한테 걷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보증인이 나오는데 보증인은 보증한 자를 말하죠. 근데 보증은 뭘 보증하냐? 납부를 보증하는 거지. 신고는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납부만 보증하는 거지.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이거잖아. 제가 안 갚으면 내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게 보증인이 되죠. 끝.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 원래는 당사자한테 걷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능력이 안 돼도 세금은 뜯기지 않겠다 이게야. 악착같이 걷겠다 이게야. 네가 능력이 없으면 대신해서, 네가 능력이 없으면 동업자한테, 네가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한테 걷겠다. 너에 대한 세금이지만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와 관련된 사람한테라도 걷겠다 이거죠.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보죠. 그럼 납세 의무자 안에는 요놈들이 요 안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얘들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셔? 그게 바로 납세 의무자인데 정리해 볼게요. 납세자 안에는 의무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다? 2사람.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 안엔 괄호 안에 특별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2번.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동그라미 가름하여 이 말이 나오죠. 오케이? 그럼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건데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것은
한번 보죠. 자, 요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는 가시나? 이거 봐요. 예를 들어 2차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법인이 있어. 법인이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법인이 세금 내야 돼. 근데 법인이 부도 직전이야. 능력이 없어. 그러면 법인을 가름해서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출자자라고 얘기해요. 출자,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법인이 1차 납세 의무자고 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2차 납세 의무자, 법인을 가름해서 이 사람에게 걷겠다 이거야. 그럼 출자자가 누구를 뜻하느냐? 출자자는 첫째, 무한 책임 사원. 글자 그대로 책임이 무한대야. 예를 들어, 자, 법인이 10억의 체납이익이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 사원은 자기 개인 재산을 다 메꿔야 돼. 얼마? 10억에 대한 걸. 만약에 8억분이 재산이 없어. 그럼 8억 전 재산 날리는 거야. 그래서 법인과 무한 책임 사원은 한 몸뚱아리야. 법인이 잘 돼. 얘는 주식값이 올라가니까 돈 많이 벌어. 얘가 망해. 개인 재산 메꿔야 되니까 덩달아 망해. 막장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1회 때는 회장님, 사모님, 자녀들이 응접실에서 의리의리한 데서 커피 한잔하고 있고, 한 4회쯤 가면은 빚쟁이들이 쳐들어와서 내 돈 내놔 이거죠. 회장님 오른쪽 잡고 쓰러지고, 그죠? 이게 바로 이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막장 드라마 보실 땐 이거 연상하면 스토리 예상이 납이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과점주주. 이따가 계속 배울 거예요. 과점주주다 그랬으면은 몇 프로 초과해야 된다? 50%. 그럼 초과가 또 나왔으니까 딱 50%는 과점주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50% 넘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재밌는 거 가르쳐 또 분석한 걸 가르쳐 주제. 막 문제에서 과점주주라고만 나왔어. 비율이 안 나오고. 그럼 얘 무조건 50% 초과야. 근데 50% 초과 안 했다. 그러면 과점주주란 말이 지문에 안 나와. 그걸로 눈치채도 돼요. 이런 거 시험 다가오니까 내가 막 끄집어내는 거야. 분석해 본 거니까. 그러니까 답 찾을 때 도움되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거 분석은요, 개강 때부터 강의했어요. 그땐 들은 척도 안 했어. 대단한 분석이죠? 과점주주라고 나왔을 땐 얘는 50% 자격 있는 거야. 무조건 과세대. 과점주주란 말이 안 나와. 그럼 그거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은 한도가 없어. 몽땅 개인 거 메꿔야 돼. 근데 과점주주는 자기 지분이 60%다. 그럼 요것 중에 6억까지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책임은 그것뿐이 없어. 무한책임사원은 전부, 과점주주는 자기의 지분율만큼. 오케이? 그래, 과거의 기출문제가 최근에도 나왔던 게 요거죠. 뭐냐면은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는 나왔는데 딱 100분의 5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딱 50%면 과점주주란 말 쓸 수 있다 없다? 그럼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가름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고요. 연대 납세 의무다 그랬으면은 상호 연대. 여러 명이죠.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끝. 이러면 되죠. 납세 의무자 이해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세법에서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사람만 관리 잘해. 야, 협박도 하고 감면도 해주고 내기 전이니까. 근데 세금을 납부하면은 관심 안 가져. 그죠? 받을 거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섭섭해하니까 하루를 기념일로 만들었죠. 그날이 납세자의 날. 그래서 그동안 세금 잘 내서 고마워요 하고 표창장 주고 모범 납세자 상도 주고
그날이 몇 월 며칠? 5월 며칠? 그건 어린이날이지. 5월 5일은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세법 배우기 전까지는 납세라는 말을 신경 안 쓰니까 삼겹살 데이 이렇게 알고만 있죠. 이것도 앗소리 나와?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3월 3일은 세법 배운 다음부터는 납세자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의 징수 방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무조건 알아야 돼요. 세금은 걷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세금을 거둘 때 세 가지가 있죠. 내가 한다. 뭐가 되죠? 신고납부. 신고납부. 자, 그런데 고지서 날라온다. 뭐가 되죠? 보통징수.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뭐가 되죠? 특별징수. 세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자, 신고납부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라는 말이 납세 의무자가. 그 다음 보통징수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고지서.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고지서란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 특별징수는 징수하기 편리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여기는 편의상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항상 나오는 게 뻔해. 자, 신고납부는 누가? 내가. 납세 의무자가. 이 말이 꼭 나오고, 보통징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 특별징수는 편리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 뭐가 나와야 돼? 편의상. 과거의 기출문제라든가 앞으로 나올 때는 이 단어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얘들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 앞에 내용이 나와. 보통징수란 하고 뒤에 설명 들어가죠. 그럼 보통징수면 설명에 뭐가 들어가야 돼? 고지서. 근데 뭐가 나왔냐? 편의상.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징수 나오고 뒤에 편의상 나오면 이건 보통징수 설명이 아니라 뭐가 된다? 특별징수. 틀린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만 딱 알아두면 돼. 신고납부다. 내가 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징수다. 뭐가 날라오는 거? 고지서. 특별징수는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끝. 그 다음에 신고납부에는 어떤 세금이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있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지서 나오는 건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양다리 걸쳤죠? 양다리 걸쳤다. 그럼 무조건 앞뒤 볼 거 없어. 뭐 뿐이 없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고지서 날라와요. 고지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 다른 건 한 가지 방법만이야. 너 신고만 돼야 돼. 너 고지서만 돼. 너는 양다리 용서해 줄게. 왜 약한 모습 보이는 거냐? 재산세 내던 사람이 종부세가 추가로 나오게 되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너는 양다리 허용해 줄게.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산세가 나오는데 가산세다 그러면 요거죠.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조세들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너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그런데 신고를 안 했으면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항상 신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요때까지 신고해야 돼. 안 했어. 안 하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오죠? 가산세. 가산세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죠. 신고 불성실은 쓰기도 힘들어 죽겠어. 해봅시다. 과소, 무신고, 사기,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 22. 끝.
이것만 알면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이름에 세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세금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야, 너 신고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벌칙이 가산세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7쪽에 보면은 양괄호 1번 국세에서 동그라미 5번은 체크, 시험 때까지 하지 말란 얘기죠.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괄호 2번 지방세, 동그라미 4번은 다 수정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동그라미 5번 나왔죠. 요거는 가산금과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재산세에서 자세히 설명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써놔요. 재산세 끝,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산금, 중가상금이 잘 봐요.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어요. 이름이. 근데 24년도 2년 뒤로 연기를 했어요. 그때 없어지는 거야. 이름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모든 건 전산작업으로 위택스라든가 다 하잖아. 근데 이걸 전산작업 프로그램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바뀌니까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2년 사실상 연기가 된 거예요. 프로그램을 바꾼 다음에 이걸 갖다 여러분이 신고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썰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24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뭐냐? 가산금, 중가상금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얘는 어디에서만 공부하면 된다? 재산세. 가산금, 중가상금은 어디에서만 공부하면 돼요? 재산세. 그럼 미리 얘기하면 가산금은 연체 이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산세다 그러면 조세고 가산금이다 그러면 이자 개념이죠. 연체 이자. 제때 못 냈을 때. 따라서 얘는 이자, 얘는 세금. 성격이 다르니까 어느 한쪽에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거 시험에 나온 것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 쭉 맞게 나오고 마지막에 반전이 나오죠. 가산금은 이에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달라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기한 후 신고 나와 있죠.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것은 요거 난 이런 게 나올 때가 됐다고 보는데 자 하나 해볼게요. 보죠.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첫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되죠? 60일이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거기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 신고 안 하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20%. 무신고 20%잖아. 미치겠네. 근데 사람은 살다가 바빠서 60일을 못 지킬 수가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야, 60일 넘었지만 기회 줄게. 늦게라도 신고해. 요걸 뭐라 그런다? 기한 후 신고라 얘기하죠. 여기 첫 번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름에 나오잖아. 기한 후 신고가 뭐야? 기한 때까지 못한 사람은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 이해 가셔? 그러니까 세법은 단어에 답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인데 그냥 야 늦었지만 좀 신고해라. 한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 없어. 꼬셔야지. 야 늦게라도 신고해. 그러면 가산세를 깎아줄게. 너 신고 안 했잖아. 그럼 20%야. 그렇지만 한 번 기회를 줄게. 그러면은 가산세를 감면해 줄게. 그럼 여기서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야. 무신고니까. 이해 가요? 신고 안 했는데 과소신고 나올 순 없잖아.
무신고 가산세만. 그런데 이거는 외우지 말아요. 자, 맨날 똑같이 하는데 요거 설명 잘 이해 들으면 내 쉬는 시간 드릴게. 이제 협박하는 것도 지겹다, 그죠? 이거예요. 내가 과제를 100문제 냈어. 일주일 뒤에 검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일주일 되는 날이야. 이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2달에 한 번씩 했어. 미치겠어. 그러면 자, 일주일 됐어요. 자, 과제 검사하겠습니다. 숙제 해오신 분들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안 하신 분들은 책상 위를 비워두세요. 그러면 한 사람은 올라가 있고 안 한 사람은 없어. 깨끗하겠죠? 그럼 내가 일일이 다녀야 확인돼? 여기서 확인돼? 여기서 확인되죠? 한번 휙 들어보면 알겠죠? 요 교실 한 바퀴 들어보는 게 6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 그러면 6개월 걸리면 6개월 뒤에는 부가고지 하기 전까지, 부가고지 한다는 말이 뭐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 그럼 잘 봐요. 60일 이내 신고하세요. 안 했어. 그럼 고지서가 다음 날 날라와요? 텀이 있다는 얘기죠.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그 텀이 6개월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면 신고할 수가 없어. 고지서 나오면 돈만 내야 돼. 그러니까 6개월 이내만 할 수 있는 거야. 6개월 지나면 고지서 날라오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6개월 이내, 그리고 빨리 하면 할수록 감면을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부터 하지 말고 얘부터 해야 돼요. 무신고하는 건 여기서 확인돼. 교실 한 바퀴 돌아보는데 6개월 걸려. 그럼 6개월 이내만 돼. 아니면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럼 6개월 이내 몇 프로? 20%, 3개월은 30%, 1개월은 50% 감면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6개월 걸려,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빨리 하면 할수록 해주겠다. 그럼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죠. 넌 누구냐? 기한 후 신고. 언제 했냐? 1개월 이내. 50%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숫자부터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려운 건 요겁니다. 항상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만 감면을 해주는 거지, 납부 관련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납부랑은 관계없어. 왜? 이름이 신고로 끝났잖아. 기한 후 신고 납부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잖아. 그러니까 신고 관련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야. 납부는 해당이 없어. 납부가 나오면 무조건 X.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무서운 말이야. 신고를 했어. 기한 후 신고했어. 그럼 기한 후 신고하고 돈을 내야 되잖아. 돈을 안 냈어. 신고만 했어. 그래도 감면은 해준다는 얘기죠. 신고만 해도 약속은 지키겠다 이거야. 왜 그러냐? 무서운 말이죠. 제대로만 신고해라. 그럼 받을 자신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감면은 해줘. 돈 안 내도 돼.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겁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 해, 안 한 사람이 해? 안 한 사람이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야. 그리고 신고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와 관련된 건 무조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름이 기한 후 신고니까. 그럼 이름에 답이 나오잖아. 몇 개월 이내 해야 돼? 6개월 이내.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쪽의 4번 수정신고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